예, 오늘은 2026년 5월 24일, 오늘 일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 산책 197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조선조 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 인조 반정이라는 인조 구테타죠. 인조 구테타. 그 인조 이 구테타 세력들이 298년 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또 한 40년 동안 친일 부역 세력들에게 또 정권을 내어주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 80년이라는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철학이 존재하는가? 그동안에 그 많은 철학자,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은 과연 학문을 하였던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분단이 되고 미국의 그 식민지화에 반식민자에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인풀, 즉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철학이 부재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구테타 세력들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이렇게 자주 자립자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인조 반정이라고 말하는 인조 구테타에서 298년 을사조약에 해가지고 을사오적에 응한 구테타 40년 해방 이후에 이승만의 이념 구테타 그 이더 그리고 1961년도에 박정희의 5.16 구테타 1979년 12월 10일 날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신군부 구테타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야합 구테타 그 다음에 이명박의 사기 구테타 박근혜의 공주 구테타 윤석열의 친위 구테타 이렇게 구테타 세력에 해가지고 밟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수,
박사, 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두 다 종속, 부역을 했다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종속된 입장에서 오늘까지 여기에 왔다고 하면서, 그래도 유시민은 이런 말을 하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현자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깨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들의 정신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뻔한 적은 오히려 문재인 윤석열 시대에 나라가 망할 뻔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시대 때는 미국의 똥구멍을 빠는 식민지, 반식민지의 여슬망정, 나라가 망할 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윤석열 시대에 와서는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유시민이가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윤석열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라가 더 망할 뻔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가 엘리트주의를 표방했던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부역 세력들을 기용하면서 기득권 세력과 또 좌우 이념 쿠데타 세력을 동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국민의힘은 대놓고 영남 사람들을 앵벌이 시키고 있고요. 어저께 2026년 5월 23일 날 뉴스에서 보니까 박근혜가 대구 달성 대구시장 추경호를 돕기 위해서 칠성시장에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 국민의힘의 이자들은 끝까지 영남 사람을 볼모로 끝까지 영남 사람들을 앵벌이 시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영남 사람으로서, 경남 창녕 사람으로서, 야, 어떻게 해서 박근혜는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쫓겨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칠성시장에 나와가지고 그 힘없고 그 우리 사회의 하부 구조에 있는 기층 민중들을 저렇게 앵벌이 시키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못지않게 문조 틀레우라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조국, 김어준이, 정청래, 유시민이가 또 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또 앵벌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정치이론이 앵벌이론입니다. 앵벌이론. 이 앵벌이론 제가 원래 썼던 말이 아니고 우리 처가 썼던 말인데요. 부모의 무능력과 부모의 잘못된 방식으로 자식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자식들을 이용하는 것을 예전에 이 앵벌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앵벌이론을 가져왔는데요. 이 앵벌이론의 지적 소유권은 저처에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80년 동안에 정치는 기층민중을 속이고 서민과 중산층을 속이고 하부 구조를 억압하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박근혜가 영남을 볼모로 해서 앵벌이 시키고 배신자 낙인을 찍어서 이 영남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문조 털레오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깨있는 시민들을 앵벌이 시키는 놈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5년 6월 3일 날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그 이전에 내세웠던 정치 철학이 첫 번째가 대동사회, 두 번째 억강부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동사회, 억강부약, 기본소득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동사회는 우리가 농경국가를 유지시키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고요. 아키타입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동사회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굿이라고 합니다. 도당굿. 그 다음에 향약개, 갈로하고 개, 도당굿, 향약개. 세 번째가 두레, 갈로하고 품앗이. 요 시스템이 바로 대동사회를 엮어가는 우리의 아키타입 정체성 이론이다 이거죠. 여기에 힘입어서 우리가 동학혁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혁명은 민중혁명과 동시에 대동혁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시작은 바로 이 동학혁명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정립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립시키고 철학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학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두 번째가 억강부약. 우리 사회는 피라미드의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리더십이죠. 강자가 지배하는 시스템이죠. 억강부약. 강한 자는 억제시키고 약한 자는 북돋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강한 자는 누구냐? 국민의힘의 연놈들이죠. 국민의힘의 연놈들은 지금 이제 대기업하고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국민의힘은 추악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 정점에 기독교가 있죠. 가톨릭이 있죠. 불교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악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출세하고 돈 벌고 했던 이 더러운 자들, 이 더러운 피, 예. 사막의 철학자 박충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문재인의 더러운 피, 국힘의 국민의힘의 빨갱이 더러운 피, 빨갱이라고 말하는 그 더러운 피, 국민의힘의 더러운 피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강부약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계획인 것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규제하고 포획시켜 놓은 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미 99% 인간성 파괴가 오고 도덕이 파괴되고 윤리가 파괴되고 국가가 마지막까지 앵벌이론을 하고 있는 저 추악한 이 박근혜, 조국, 문재인이, 김어준이, 유시민이, 정청래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사악한 더러운 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자가 해야 할 일은, 저는 학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인간성을 회복하고 도덕을 되살리고 윤리를 바로잡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아키타입, 정체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샤먼의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먼의 제국, 사상, 문화, 문명, 제도를 공부하지 않고 불교, 유교, 철학, 가톨릭을 하는 자들은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부가 앵벌이 시키고요, 목사가 앵벌이 시키고, 산중에 있는 중들이 앵벌이 시키고요, 선비인 척 하면서 우리 국민을 앵벌이 시키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국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빨갱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더러운 피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 학벌을 옹호하고 계급주의를 옹호하고 착취를 당연시하고 무조건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하는 이 더러운 문야면 이 피를 우리는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피로 지금 이제 얼룩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어저께 칠성시장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칠성시장에 있는 그 기청 민중과 서민 중산층을 서민들을 앵벌이 시키려고 나와서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재난금, 그 다음에 유류세 보조금, 유류세 보조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저도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가서 찾아 먹을 것인데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앞으로 일상화하는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쟁기 가지고 흙 파고 땅 파고 쓰레질하고 손으로 못 심고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못 심어 보세요. 안 심다가 심으면은 나중에 논두렁을 기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품앗이 할 때 우리 집에 엄마가 품앗이 나가고 다른 집에 또 품앗이를 나가야 될 입장이어서 제가 거기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아침 전에 나갔다가 저녁에 끝났는데 나중에 허리 아파서 논두렁을 기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주권주의 시대 때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을 팔아서 앵벌이 시켰던 그 새끼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범용민주주의로서 AGI 시대에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로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국토 정경사개국, 정치개혁, 사법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국토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아침에 적어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어제가 5월 23일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이제 17주기라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생가가 있는 곳에는 우리 경남 창녕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이나 가봤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문재인은 노무현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 왜 유시민은 노무현의 경호실장이라고 말하면서 정치개혁의 하부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왜 386, 지금 이제 686 되어 있는 이 학생운동권은 이 나라를 민주화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 네 번째, 왜 호남 토시액들은 선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왜 버렸을까? 선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왜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은 김대중 정치 철학을 왜 하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신감을 갖지 못했을까? 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신감을 갖지 못했을까? 저는 학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줄곧 이야기하지만 나라의 학문이 떨어지면 나라는 망하고 그 집안의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안의 분란은 끝이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사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변질시켰는가? 그리고 이들을 변질시키게 했던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까? 왜 이들은 앵벌이 시키고자 하는 앵벌이론에 동참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마치 프랑스 혁명 때 시민 계급인 권력을 잡고 나서 나중에 사롱에 있는 마담들과 놀면서 부패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철학이 없고 민중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보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이어지는 이 정치 실천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 문파 세력이 있고요, 호남 토 세력이 이게 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파 세력에는 문조 틀레유가 있고요, 문재인 조국, 틀보 김어준이, 정청래 당대표, 유시민이 알릴레우, 호남 토 세력들 박지원, 이낙연, 정세균이, 김부겸이 김건태. 물론 김부겸은 호남 토 세력은 아니지만 영남 토 세력이죠. 똑같은 놈들입니다. 김건태 똑같은 놈들입니다. 왜? 김건태 걔가 바로 문재인의 정부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민이가 그랬고 유월이가 그렇고.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이념의 부재로서 철학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돈 벌고 출세로 변질된 것이죠. 첫째, 그래서 철학이 부재하고 여기서 이들이 핵심적인 그런 철학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돈에 포획되었고, 세 번째 출세에 눈멀었다 이거죠. 눈멀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부재하고 돈에 눈깔이 뒤집어지고 출세에 눈멀어버린 이들을 우리가 뜻받들면서 우리가 앵벌이 당했던 것입니다. 자, 또 질문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계획할 것인가?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지금 이제 국민주권주의 정부, 지금 이제 저를 위시해서 학습하는 민주주의,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학습하는 민주주의,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계획할 것인가? 정경 4교국,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국가개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종교개혁. 예, 종교개혁. 예, 종교개혁, 정경 4교국. 자,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주를 이어갈 사기가 필요하다. 이거 시간이 20년 필요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AGI 기술 혁신을 박차를 가야 되고, 세 번째, 샤먼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를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개혁보다도 더 첨단 혁신 시대가 이 AGI 시대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GI 시대에 모두를 걸고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GI 시대를 앞으로 장기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여기에 손을 대는 자들은 모두 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해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앵벌이론의 당사자가 되지 말고 주체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중의 주체자가 되고 하부구조의 주체자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막의 철학자 함동균 이런 사람들처럼 이 민중 엘리트가 양성돼야 된다 이거예요. 민중 엘리트가 양성돼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안은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주의 사기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AGI의 기술 액션을 과감하게 박차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 샤먼의 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후에 근대개혁의 가장 첨단 혁신이 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고, 다섯 번째, 민중 엘리트를 양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